장국TV 시사 정론 쇼. 고품격의 시사와 정치의 명쾌하고 속 시원한 정론을 지향하고 펼쳐나가는 방송. 소중한 시청자, 구독자분들과 함께 공감하고 어울려 같이 호흡하며 재미를 찾아나가는 방송. 즐기는 방송으로 여러분과 다 같이 정론의 한마당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답하고 딱딱한 시사 정보가 아닌 재미있고 신명나는, 그러면서도 시청자, 구독자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방송일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우리들 곁에 만연해 있는 불평과 부당함을 바로잡아 나가며 편안함과 정당하고 합당함을 추구하여 궁극에는 반드시 우리 모두의 행복을 찾는, 행복을 서로 나누는 방송으로 보물이신 우리 시청자, 구독자님들과 언제까지고 함께 하겠습니다. 민주주의 참 뜻대로 준엄한, 그러면서도 당연한 민주주의 바로 세움을 지향해 나가는 장국TV 시사 정론 쇼 강창국 올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도 5월 15일 월요일 장국TV 시사 정론 쇼 첫 방송 개국일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른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지금 많은 유튜브라든가 채널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의 유튜브 방송이 1억 5천만 개랍니다. 그 많고 많은 방송 중에 저의 카테고리는 시사와 정치와 경제와 문화를 감히 택했습니다. 장국TV 시사 정론 쇼는 딱딱하고 답답하고 고구마 3개, 4개를 먹은 듯한 이 답답함, 응어리진 이 속을 여러분과 같이 저희 장국TV 시사 정론쇼 가족분들과 같이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우리 구독자, 애청자분들, 지금 비록 작은 1인 방송 유튜브로 오늘 개국과 동시에 시작을 했지만 저는 목표합니다. 내년 2024년도 5월 15일 개국 1주년, 이때에는 장국TV 우리 가족분들, 구독자분들의 이 맨파워가 50만을 향해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딱딱하게 시작했죠? 자, 그래도 명색이 또 시사 정론 쇼 아닙니까? 그래서 첫 만남은 이렇게 저희 기조와 우리 머리말과 서두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서두에 보셨지만은 참 시사다, 정치다, 경제다, 문화다, 이걸 어떻게 너는 도대체 어떻게 풀길래 그 속에서 즐거움과 신명나게 할 수 있냐고, 만들 수 있냐라고 반문과 의문을 제시할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합니다. 왜? 민주주의가 뭐나요? 행복이 뭡니까? 저 자신, 여러분 각자의 그 행복을 찾는 겁니다. 내 자식이 행복하고, 내 남편이, 내 부인이 행복하고, 내 부모님이 행복하다 그래서 나는 불행한데 그게 결국 궁극적인 행복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좀 이기적이지만은 나 자신의 행복부터 찾아 나가자고요.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많은 고민을 했어요. 자, 우리 이거 장국TV 시사 정론쇼 많은 분들이 또 기다렸었고, 자, 그 무슨 방송인데 한번 너 어떻게 하나? 응? 어떻게 할 수 있나? 한번 지켜보자 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지금은 수능이죠. 대학교 입학고사를 시험을 볼 때도 또 이런 또 이게 뭐가 스트레스, 이런 또 설레임, 이런 막 그냥 이 초조함이 없었거든요. 제가 대기업 입사 시험을 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제가
결혼을 할 때도 첫 결혼이에요, 여러분. 저 2번, 3번 결혼 안 했어요. 첫 결혼할 때도 이렇게 뭐 떨리거라든가 이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한 3일 전부터인가요? 여러분들 보이시죠? 저는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집니다. 다소 저는 이제 입 주위에 좀 이렇게 부르트고 이 부분을 참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는데 어떻게 비춰줄까? 이런 부분에서 제 나름대로 이게 고민과 좀 신경이 쓰였나 봐요. 그래서 이게 좀 입술 좀 부러뜨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여기 그 립글로즈는 좀 입이 좀 부러터가지고 립글로즈는 좀 발랐어요, 여러분. 어떻게 화면에 보이는 모습은 뭐 괜찮아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죠? 자,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 자, 과연 우리나라의 시사라든가 정치, 경제, 문화를 과연 이 답답한 이 속에서 어떻게 신명나게 즐겁게 풀어나가느냐. 자, 먼저 오늘은 첫 방송이기 때문에 저희 방송의 카테고리와 앞으로 방송을 어떻게 이끌어나갈 부분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들과 같이 고민을 하고 좋은 방송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행복이라 그랬잖아요. 타인의 행복이 아니라 나 자신, 여러분 자신의 행복입니다. 그것부터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기 한 얘기 좀 외람 때 말씀이지만은 우리 많은 분들이 들으셨을 거예요. 곳간에서 인신 난다라는 말.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동량을 주지 못한 망정 그 동량아치가 가지고 온 쪽방 깨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흥부 놀부전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흥부가 자기 형 놀부 집에 갔는데, 그죠? 형수가 밥을 짓다가 그 주걱으로 뺨싸대기를 갈깁니다. 그 뺨에 붙은 밥알 몇 호를 먹으면서 흥부는 아이고 형수님 이쪽 뺨도 때려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곳간에서 인신난다. 내 곳간에 쌀이 그득그득해서 지들이 들끓어가지고 그 쌀을 나다를 훔쳐가고 파먹을 망정 거지가 동양아치가 그런 집에 가가지고 구걸을 할 때 있죠. 물론 그 주인까지 가는 그 부엌간까지 가는 데는 엄청난 시련이 있습니다. 처음에 그 대문을 열었을 때 그 마당새가 먼저 나와요. 이 거지 새끼야 빨리 가라. 쓸고 있던 빗자루로 엉덩이 치죠. 의지의 또 우리 거린들은 그걸 뚫고 갑니다. 그걸로 끝나나요? 아니죠. 행랑아범이 나와서 그죠? 썩 물러가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또 꺾이면은 밥 못 얻어 먹어요. 굶잖아요. 그래, 그것도 뚫는 의지의 거지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부엌간으로 갔습니다. 부엌간으로 갔을 때 거지를 봤을 때 그 참모들이 밥을 짓고 있는 참모들이 아이 그지 재수없게 또 왔네. 투박을 주고 흥부가 찾아왔을 때 형수가 그 쌀 푸던 가마솥에서 푸던 밥 주걱으로 얼굴을 때릴 망정 그 거지를 향해서 쉬어가는 밥일 망정 그 한 덩이를 그 동양아치의 그릇에 담아주면서 빨리 아유 썩 꺼져 다시는 오지 마라. 거지는 성공한 거잖아요. 그죠? 거지는 행복한 거잖아요. 그날 하루에 배고픔을 달랠 수가 있잖아요. 반면에 마음은 착해요. 아주 착해. 자기가 입고 있던 옷도 벗어줄 그런 집이야. 그런데 쌀은 고사하고 그죠? 당장 먹을 끼니가 없는 그런 집에서 거지가 갔을 때 여러분 어떨까요? 그 거지는 영업에 실패한 거잖아요. 응? 아이고 거지님 이 추우시고 그런데 배고프고 계시네요. 근데 저희도 쌀이 없고 막 없네요. 마음은 막 굴뚝같지만은 그 거지는 뭐라 그럴까요? 그 거지는 영업이 아니라 실패한 거예요. 똥 밟은 거지요. 그러면 다행히 이게 거지 양초에 가가지고 밥 한 둥이 못 구했다고 두드러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자고는 내 곳간부터 채우고 나의 행복부터 찾자란 얘기입니다. 내 자식의 행복, 내 남편의 행복, 내 부인의 행복, 내 부모님의 행복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내가 행복해야지 내 부모님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거고요. 나의 자식들도 내 행복에 의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저는 단언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1999년도에 WHO 세계보건기구 있죠. 세계보건기구에 영어 이니셜로 WHWA-PBYUNG 화병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저기 한국에만 있는, 한국에 특히 그 여자들이 갖고 있는 정신질환의 일환이라고 WHO의 병명에 기재가 됐습니다, 여러분. 화병. 오랜 시간 동안 의식적으로 있잖아요. 꾹꾹 눌러있고 다지고 닳고 참고 있는 그 감정의 상태가 화병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결국은 현대의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이게 스트레스고, 현대 질병은, 현대 모든 병은 스트레스가 그 95% 이상은 근본 원인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제가 갖고 있는 화병을 이 마음속에서 다 발산해내자고요. 없애버리자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자리에 행복한 마음, 만족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 남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채워넣자고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과 같이 만들어 나가겠지만은, 자, 여러분의 화병을, 제가 뭐 의사는 아니지만은 화병을 치유하는, 여러분이 참여하는, 우리 시청자, 구독자분들이 같이 참여하는 화병을 날려버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다른 것도 여러분 많이 답답하시죠? 삶이 어떻게 만족스럽습니까? 재밌으세요? 행복하세요? 우리 국민들이 많이 그러지 않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제가 끝부분에 말씀드렸지만은 민주주의의 참 뜻을, 그 준엄한 당연한 그 민주주의의 그 근본 뜻을 되찾자는 부분입니다. 자, 민주주의. 여러분, 저. 국민들이 주권자고 국민들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지금은 현재 우리 나라가, 우리 이 현실이 민주주의인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민주주의를 찾을 때 왜 저나 우리 여러분들이나 스스로 자학하고,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보다 하고 왜 자포자기 하십니까? 자포자기 말자고요. 이 나라의 주인은 여러분들, 저, 우리 국민들입니다.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만들어야 하고요. 내가 즐겁고 내가 유쾌하고 했을 때, 그죠? 우리 가정이, 더 나아가선 지역사회가, 크게 나아가선 이 나라가 행복하고 이 나라가 제대로 올바른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는 나라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 의견에 많은 부분들이 공감해 주시라고 믿어요, 여러분. 자, 처음에 서두는 딱딱하게 진행을 드렸지만은, 자,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는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우등, 우성의 인자들이고 그 후손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우주가, 제가 뭐 천문학자는 아닌데, 이 우주가 탄생한 게 약 한 150억 년 전이랍니다. 150억 년 전. 그리고 이 지구라는 행성이 탄생한 게, 역사가 시작한 게 약 한 45억 년이랍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이 인류가
그 원시 시대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 그러죠. 그 전에 불교 피우기 전에 유인원에 가까운 현생 인류가 출현하는 게 겨우 한 7천만 년 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거기서 더 나가서 왜 여러분이나 제가 우성의 인자고 그 우성의 후손들이라면 자랑스러운 후손들이라고 하냐면은 여러분 중국의 역사가 시작이 약 한 3,000년, 길어야 한 3,800년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요? 우리나라는 몇 년 된 것 같아요. 시작이. 중국보다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단기라고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단기.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단기 4,356년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그 달력에 그 표기가 안 되는데 단기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최초의 시작이 어딥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조선입니다. 고조선. 단군이요. 아시죠? 단기 올해가 4,356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역사자들이 인정하는 그 부분도 우리나라가 단일 민족으로서 약 5,000년 이상에 가까운 이 부분이 벌써 4,356년이 흘렀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원전에 이미 2333년에 이 고조선이 탄생을 했거든요. 아니, 그전에는 별거 없어요. 똑같아요. 씨족사회, 부족사회, 원시사회였습니다. 청동기 시대 첫 시작이 고조선입니다. 왜 제가 조선 그러냐면요. 자, 태조 이성계가 역성혁명으로 조선을 개국을 했잖아요. 그때 처음에 이 단군이 이 고조선을 창립할 때 명칭이 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조선이란 이 명칭을 그 정통성을 고조선을 따르면서 자, 옛 조선. 그래서 옛 고자 써가지고 고조선이라고 명명을 한 겁니다. 그런 민족이에요, 여러분. 그 설화는 잘 아시잖아요. 학교 때 어렴풋이 기억하시는 게 여러분 그죠? 우리가 기원전 2343년에 벌써 이 동북의 최강 국가입니다. 지금 남북한의 그 면적을 다 합친 북한까지 합친 그 면적의 5배가 넘는 면적이 최초의 그 고조선의 그 영토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민족이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환인의 아들인 하느님의 아들인 환웅이 인간세계에 내려와서 어디에 틀어잡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태백산 정상에 산신단에 털을 잡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인간들을 다스렸습니다. 어느 날 잘 아시죠, 여러분? 곰하고 호랑이가 그 환웅을 찾아옵니다. 인간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때 환웅이 말씀을 하십니다. 쑥 한 다발하고 마늘 20쪽을 던져주면서 너희가 햇빛을 보지 않고 100일 동안 견뎌내면은 인간으로 환생을 할 거다라고. 호랑이하고 곰이 그 마늘 20쪽하고 쑥 한 다발씩을 갖고 동굴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단백질 고기만 잡아먹던 백수양 호랑이가 어떻게 견딥니까? 그죠? 얼마 가지 못해서 호랑이는 아이고 사람이고 나발이고 난 이거 마늘하고 쑥 이거 마늘 냄새는 못하겠다 뛰쳐나갑니다. 그런데 꿋꿋하게 곰은 버티죠. 그러면서 100일까지도 안 갔습니다. 곰은 자 37일 그러니까 37에 20일 21일 만에 곰은 어여쁜 여자로 사람으로 환생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환웅께서 이름을 져줍니다. 웅녀라고. 근데 웅녀가 사람이 또 되고 보니까 또 이렇게 환웅께 또 이렇게 치성을 드립니다. 결혼을 하게 해달라고. 그때 환웅께서 잠시 잠깐 고민을 하시다가 사람의 어엿한 남자의 모습으로 그 웅녀 앞에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결혼을 했죠? 그러고 탄생한 게 뭐다?
네, 여러분 잘 아시는 드디어 단군이 탄생을 하십니다. 그 단군께서 세우신 나라가 조선, 고조선입니다, 여러분. 서기 2333년에. 여러분, 그러면서 이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몇 년을 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조선왕조 500년 그러죠? 조선왕조가 약 500년을 갔습니다. 우리가 그 일제 합병을 하고 고종, 순종까지 갔을 때 한 500년의 역사를 잡지요.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삼국시대에 그러죠. 그 신라가 한 1000년 정도 갖고 있었죠. 통일신라가 되기 전에. 그 다음에 고구려, 백제, 신라 이 부분이 다 400년, 300년, 200년씩 그 나라를 존속을 했죠. 자, 고조선은 무려 1500년을 지속을 합니다. 학교 때 배웠던 내용 여러분들 어렴풋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1500년간이나 지속이 된 나라가 바로 고조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그 어차피 설화를 바탕으로 하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곰이 뭐 저기 호랑이하고 들어가가지고 사람이 되게 했어요. 마늘 쑥만 먹고 뭐 어여쁜 여자가 되고 이렇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나라든 간에 다 탄생 설화가 있잖아요. 나라가. 그게 그 어떤 그 임금이라든가 왕, 황제들은 그 나라의 탄생을 좀 신격화하는, 좀 우러러보게 하는 이런 부분을 다 갖고 있습니다. 세계 어떤 나라나. 제우스 신이라든가 비너스 신이라든가 유럽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공통적으로. 그죠,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단군의 요 고조선이 1500년간이나 지속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설화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럼 단군께서 1500년을 사신 거냐고. 아니죠, 여러분. 여기에 숨은 뜻이 있습니다. 단군 왕검이라는 이 부분은 단군, 정치의 장, 그러니까 왕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붙는 왕검은 제사의 장. 우리가 제사 지낼 때 아까 그 태백산 정상에 우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노고단이라든가 지금도 그게 남아있어요, 여러분.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그거는 아무나 못했어요. 왕만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만이 제사를 주관하고 제사를 지내는 제주가 됐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단군, 정치의 장, 왕검, 제세의 장이란 단군 왕검의 재정일체의 그 사회가 1500년간을 지속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변함없이. 그런 민족의 우리 후손들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1500년 뒤에 탄생한 나라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전에 그 여러분 저기 뭡니까 저기 송일국인가요? 우리 저기 국민의힘 쪽 옛날에 그 한나라당 때 새누리당 때 저 김을동 씨 그 장군의 딸이라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 장군의 딸, 그 장군의 딸의 그 지금 그 김을동 씨 아들로 있는 송일국 씨가 주연을 했던, 여러분 아마 재미있게 보셨을 것 같아요. 예전에 그 고구려 탄생했던 부분, 그때 저기 주몽이죠, 주몽. 그때 고조선이 1500년간 지속하고 난 다음에 탄생했던 나라가 바로 이어졌죠. 부여, 그 다음에 졸본이라고 그랬잖아요. 졸본이 바로 고구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지속돼 오다가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로 정립이 되고 이렇게 이어져 왔던 거예요. 그런 민족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이 이미 한 10년, 15년 전부터 동국전공이라고 시작을 했잖아요. 모든 걸 자기네 역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고구려 역사를 부정을 해요. 사실은 부여가 가지고 있던, 고조선이 가지고 있던 땅이 여러분, 부여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고 있던 땅, 고구려, 광개토, 태제 때 가지고 있던 땅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의 저기 중국의 그 수도 북경 있죠? 북경 거의 한 3분의 2 지점. 그 다음에 상하이 있죠? 상하이 거의 전체 그 지점까지 그 우리나라 선조의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광개토 대왕 그 비가 있잖아요? 그 비를 교묘하게 끝자락을 훼손하고 해가지고 동국전공을 시작을 했잖아요, 여러분. 응? 그만큼 중국보다도 우리나라 여러분의 선조들의 우리의 역사가 1000년 이상 앞서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후손들이고 그런 우성인 인자를 타고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부분을 갖고 자 힘들고 답답하고 살기 퍽퍽하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러지 맙시다. 장국TV 시사동영쇼를 시청을 하시면서 앞으로 같이 만들어 가시면서 행복은 멀리 아니잖아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학창 시절 때 치루치루 미치루 남매인가요? 자기네 집이 불행한 것 같아 그래서 행복을 찾아 나간다고 집을 떠납니다. 갖은 고초와 행복은 어디냐고 헤매다가 많은 고생을 하다가 결국은 집에 들어와요. 그러면서 저 새장 속에 있는 파랑새가 지지배배 울고 있는 그 파랑새를 보면서 아,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았구나. 우리 집에 행복이 없고 절망과 힘듦과 아픔이 있다라고 느꼈던 우리 집에 행복은 있었구나라고 느끼잖아요.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행복,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삶의 즐거움 같이 찾아 나가자고요. 찾아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이 시작을 하셨는데 제가 오늘 첫 방송이고 여러분들 제가 창국TV 시사동영쇼를 개국하기까지 진짜 많은 고마우신 분들이 도움을 주시고 많은 성원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제 방송에 개국을 하기까지 도움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제가 이 유튜브를 좀 이렇게 제가 좀 약간 샤이적인 면도 좀 있거든요. 부끄럽지만은 여러분들과 같이 호흡을 하고 방송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그것도 정치, 시사, 경제 이 카테고리를 가지고 결심하기까지 이 동집생이를 일으켜준 우리 이성원 TV에 우리 이성원 선배님께 진짜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이성원 선배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 파주에 있는 멋집니다. 아리아 1968에 우리 김영석 회장님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개할 분들 많은데 무엇보다도 실무적으로 근데 방송 장비의 이 세팅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에 혁혁한 우리 공을 세운 우리 젊은 CEO 우리 홍성훈 대표 아마 지금 이 방송을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컴퓨터에 관한 한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제가 보증을 하고 감히 단언드릴 수 있습니다. 자, 장소도 뭐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자, 테크노마트. 자, 7층 B74호에 성운컴 그래 불꽃전자의 젊은 대표 우리 홍성훈 후배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테크노마트에 상주했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나라의 그 복합 쇼핑몰이라는 개념의 최초의 복합 쇼핑몰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 구이동에 있는 이 테크노마트입니다. 최초의 복합 쇼핑몰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복합 쇼핑몰이 이 테크노마트입니다 여러분. 제 광고가 아니라 도움을 주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도움을 주신 이 세 분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고마우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들어오시는데 참 많은 부분을 좀 진행을 해 주시고요. 우리 좋아요와 구독 저한테 힘이 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내년 2024년도 5월 15일 1주년 방송일 때는 자 50만의 목표로 가일층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십시오. 자 우리 제타 존스님 아까 한번 들어오셨었는데 5시 정각에 시작하나요? 예, 아까 5시가 아니라 5시 30초 전에 정식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 KJS8577님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우리 포스 엔진님 닉네임 좋습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축하를 한 번 더 쓰셨습니다. 아, 진짜 감사드립니다. 아, 우리 지혜님. 우리 지혜님, 그 지혜님 아니세요? 한번 써주세요. 제가 알고 있는 지혜님 맞으시죠? 간신히 찾아오셨어요? 아, 지혜님 너무 감사합니다, 지혜님. 우리 농촌사랑수도에서 뵀던 우리 지혜님. 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녁 늦게까지도 또 방송을 하시고 일하시고 또 제 방송에 또 들어오셨네요. 우리 지혜님 정말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구독, 좋아요 하셨습니까? 예. 시작은 미약했으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는 그 말씀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지금 한 번 한 번 들어오시는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이 저한테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많이 떨리고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진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혼할 때도 저 결혼 한 번밖에 안 했어요. 결혼할 때도 이렇게 안 떨었거든요, 여러분. 신랑일 때도 당당히 입당하고 내내 안 떨었어요. 대학교 입학 시험 볼 때도 학력고사 볼 때도 안 떨었고 대기업 입사 시험을 볼 때도 안 떨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난다는 이 마음에 설레고 떨리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제 소중한 가족이시고 저 창국TV 시사정용수를 이끄는 원동력이라고 저는 감히 단언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 얘기를 안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제가 아까 기주에도 딱딱하게 그 말씀을 드렸지만은 민주주의가 여러분들이나 제가 알고 있는 그 민주주의가 왜곡되고 희석되고 잘못됐기 때문에 삶이 힘들고 퍽퍽하고 지친다라고 많이 생각들을 하십니다. 여러분 한 10일 전이에요.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아예 방송을 안 본다. 맨 이런 소식, 답답한 소식, 속상한 소식 이런 소식만 들리기 때문에 방송을 안 보신다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CNN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언론지수가, 언론 자유지수가, 진실의 보도가 OECD 189개국 중에 저희가 현 정부 전에는 약 한 22, 32, 50위 안에는 꼭 들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189개 OECD 국가 중에 언론 그 지수가요 130이 바뀌랍니다. 창피하잖아요, 여러분. 진실을 보도하고 정론을 따르는 게 언론인데 여러분 지금 언론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결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현명한 우리 여러분들이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방송을 아예 안 본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거짓된 그 방송도 뭐가 거짓되고 잘못된 거지 우리 현명하신 여러분들이 지치지 말고 그래도 보고 캐치해 나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CNN에서 한국의 유튜버들이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창국TV는 팩트의 사실을 크로스 체크 또 하고 또 해서 정론을 바른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많은 유튜브 방송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는 얘기가 다 똑같아요. 답답한 소식.
우리끼리 아 뭐가 잘못됐다. 아 이건 고쳐야 되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끼리 얘기 나누고 했을 때 여러분 속이 풀리십니까? 아니잖아요. 창국TV는 여러분과 같이 지금은 미약한 힘이지만은 그 해결점을, 그 원인점을 찾아 나가고, 분석해 나가고, 바꿔나가는, 감히 그런 방송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원동력이에요. 정치 시사 얘기를 우리가 들었을 때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 성향을 한번 놓고 봅시다. 민주주의, 그 뜻 쉽잖아요, 여러분. 민주주의는 그 나라의 주인은 곧 누구다?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그 국민이 주인이라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근데 과연 지금 민주주의일까요? 민주주의가 그 뜻대로, 원래 그 뜻대로, 헌법의 그 뜻대로, 본연의 뜻대로 행사가 됐을 때, 그랬을 때 과연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들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이럴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를 되찾고 그 본래의 뜻대로 확립해 나가도록 같이 우리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과 저와 같이 만들어 나가죠. 여러분 핵분열이 있잖아요. 핵폭발이. 그 핵폭발이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그 작은 그 스파크를 일으키는 그 원동력만 있으면 핵은 분열을 해서 폭발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핵 분열을 일으키고 핵 폭발을 하기까지 그 일으키는 그 원동력이 그 대단한 힘이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힘일 것 같아요, 여러분? 볼트로 치면은.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그 1.5볼트 평상시에 쓰는 건전지 있죠. 건전지가 1.5볼트죠. 그 1.5볼트보다 낮은 파워, 한 1.2볼트의 스파크만 핵 분열이 막 일어날 때, 원자 중성자 막 분열을 할 때, 그것만 스파크만 1.2볼트만 스파크만 일으켜주면은 핵은 폭발을 한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한 사람 한 사람은 미약하고 소소할지 모르지만은 왜요? 그 엄청난 핵 폭발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1.5볼트의 그 힘이면 되는데 우리가 그 1.5볼트의 힘보다 못하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긍심을 갖고 이 답답한 현실, 이 좀 흥겹지 않은 이 현실, 즐겁지 않은 이 현실, 그래도 지치지 말고 힘내서 즐겁게 신명나는 그 부분을 저희 방송과 함께 만들어보고 찾아보자고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민주주의의 기본 뜻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그 고조선의 그 수많은 그 넓은 영토 다 뺏기고, 그저 지금은 그것도 이념이란 이데올로기 속에 남북 간의 허리로 반동강이 나면서, 그죠? 이 면적이 얼마나 적습니다. 여기에 성향을 가지고 보수니 진보니 중도니 하면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네가 올래, 내가 올래. 여러분 그게 따지자게 되면 여러분 자제분들, 자식들 여러분 지금 보시는 분들, 우리 보수분들도 들어오셨을 거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진보분들도 들어오셨을 거고, 중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저희 방송에 이제 보실 거고 들어오셨을 겁니다, 여러분. 자, 이념 성향이 여러분 가정에 통일됐나요? 남편은 보수인데 부인은 진보야. 그런데 자식들은, 아들은 중도야.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자식 내 어머니 아버지 아니더라고 배척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부분을 크게 가지고 갔을 때 이 사회가 좀 더 올바르게 신명나게 즐겁게 가지 않을까요? 저 여러분 보수주의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다 보수주의자입니다. 보수. 지킬 보, 보호할 보, 지킬 수, 보수입니다. 진보, 나아갈 진, 지킬 보. 보수에 붙던 그 보자가 진보의 뒤에 붙습니다, 여러분. 보수는 점진적이고 개혁보다는 점진적인 개혁을 선호하는 게 보수입니다. 전통을 고수하고. 진보요? 전통도 전통이지만 내 것을 지키지만은 거기에서 진일보하게 합리성에 입각해서 잘못된 전통이면 혁파하고 잘못된 형식이면 바꿔나가는 좀 급진적으로 빠르게 바꾸고자 원하는 게 진보입니다, 여러분. 용어로 한번 정해볼까요? 진보적 보수주의와 수구적 보수주의로 나눠지는 겁니다, 여러분. 개념 정리를 합시다, 여러분. 수구. 내 것만 옳다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악법, 악습, 전통도 안 좋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를 혁파하고 바꿀 생각을 안 하고 그거를 무조건 내가 갖고 있던 거기 때문에 이게 옳은 거야 라고 하는 부분이 수구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진보니까 넌 좌파 빨갱이다, 보수니까 애국자다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보적 보수주의자와 수구적 보수주의자 개념 정리를 하고 가자고요, 여러분. 아니 그렇다 그래서 내가 보수인데 내가 진보적 보수주의자인데 내 남편이 수구적 보수주의자라 그래가지고 어디 이혼할 거예요, 여러분? 이혼할 거예요? 그거 좀 더 쉽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재밌는 얘기 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금 많이들 하잖아요. 그 쉽게 표현을 해서 너 일찍이냐 이찍이냐, 그죠? 아니 그렇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나는 분명히 2번을 찍어서 지지했는데 내 남편이 알고 봤더니 일찍을 했어. 그렇다 해서 여러분 여러분하고 안 맞는다 그래가지고 이혼할 거예요? 이혼할 수 있으면 하시고 반대로 나는 2번을 찍었어. 근데 내 부인이 1번을 찍었어. 세장아 드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결국은 우리 국민의 삶, 우리 국민의 행복 지수가 얼마나 높게 즐겁게 만드는 정부냐 해서 지금은 선택의 기준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내가 1번을 찍었건 2번을 찍었건 간에 내가 1번을 찍어서 지금의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시고 즐거우시다라면은 그 여러분의 선택이 맞은 거예요. 2번을 찍어서 여러분의 삶이 내가 생각했던 대로 맞았다 하시면 여러분의 선택이 옳은 거예요. 그러나 보편타당하게 그렇지 않잖아요. 현실이. 아닙니다, 현실이. 나는 그래도 현 정부가 공직생활을 30년 넘게 공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공정이란 상식이라는 단어를 부르짖었기 때문에 1번보다는 2번이 낫겠거려니 하고 찍었던 분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 현실이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잘했느니 못했느니 대외외교가 어떠느니 대미외교가 어떠느니 그거 다 필요 없고요,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직장생활이, 여러분의 가정생활이, 여러분의
그 커뮤니티 생활이, 여러분의 모임이 행복하고 즐거우십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자답을 한번 구해보세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헌법 1조 2항에는 대한민국의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조 2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자, 헌법에 권력이란 단어는 딱 한 번 등장을 합니다. 국민들에 의해서 권력이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찍었던 대통령은요, 우리나라는 5년 단임되잖아요. 대통령은 권력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권한 대행자입니다. 우리 국민들, 준엄한 민주주의의 국민이 주인인 우리 국민들이 권력을, 우리 5천만의 이 권력을 현재 대통령에게 권한을 행사하라고 나눠준 겁니다, 여러분. 권력자라는 부분을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국민을, 자기가 권력자인 양 국민들을 하인인 양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진보기 때문에, 나는 보수기 때문에 그런 논쟁으로, 성향으로, 이념으로 운동하지 마시고요. 그래, 내가 1번을 찍었더니 나 삶은 지금 즐거워, 행복해. 그럼 여러분의 선택이 맞은 거예요. 아, 내가 2번을 찍었더니 그래, 내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지금 잘하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의 선택이 맞은 겁니다. 이념으로, 그 성향으로 우리가 지금 나누지 말자고요. 좀 이렇게 거시적으로, 미시적으로 보지 말고 거시적으로 넓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읍소하면서 한번 이렇게 이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한숨 나오고 한탄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권한자이면서 권력자인 양 주인으로 생각 안 하고 무슨 하인인 양, 머슴인 양, 비서인 양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달이 나지 않습니까? 사실은 많은 부분이 원통하고 절통해요, 여러분. 막 끌어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많은 부분이 그러실 거예요. 이 답답하고 멀어진 부분. 그리고 우리가 채팅방에 들어와서 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지만 여러분,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나의 마음은, 생각은 우리 여러분들이 빨리 많이 가시는데, 이 채팅은 이거 시간이 있고 한계가 있잖아. 그죠? 그래서 속풀이 타임 시간에 코너 속의 코너를 조만간에 여러분께 선사를 하겠습니다. 직접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이 참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화병을 다스립시다. 이 응어리지고 내재된 우리 여러분의 그 마음을 다스리자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행복을 하나하나 되찾아서 즐겁게 직장에 나가도 즐겁고, 직장 상사를 만나도, 직장 후배를 만나도 즐겁고, 삶이, 일이 내가 인컴을 위해서, 수입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하는 부분이 아니라 즐거워서, 행복해서 일을 하고, 우리 주부님들은 제 사랑하는 남편, 고생하는 남편, 바깥에도 고생하고 있는 남편, 퇴근하기 전에 정성스럽게 맛있는 음식을 코드숨을 지면서 음식을 맛있게, 내 남편이 오늘은 들어올 때 고생하고 오는 내 남편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내 아들을 위해서, 내 딸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면서도 즐겁고 행복하잖아요. 내가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어줬을 때 저녁 시간에 둘러앉아서 식탁에 둘러앉아서 먹을 때 받아들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마지못해서 아유 내가 소떡공 운전사니까 내가 가정주부로 내가 왜 여자로 태어났을까? 그런데면 여러분 남편들이 좋아하는 남자가 삼식이들 뭐 오래된 쪼쿠지만은 삼식이를 제일 싫어한다 그러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세 때 꼬박꼬박 부인한테 밥 달라고 밥 차려줘야 먹는 남자들. 삼식이, 이식이, 일식이. 가장 좋아하는 게 빵식이를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아침에도 그냥 부인한테 밥 짓지 말라 그러고 나는 간단하게 회사 출근해서 토스트로 모닝 커피로 보내주니까 괜찮다라고. 점심은 또 직장 생활하면서 먹고 저녁도 필요 없이 회식하고 저녁을 먹고 탁 들어왔을 때 가장 우리 주부님들이 선호하는 남편상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가요 지금도? 다른 것보다 여러분 그게 내가 행복 누구 행복 아닙니다 여러분. 답답하고 어진 그 마음 있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내 아들 딸은 행복해 보여. 학교에서도 공부 열심히 하고 교우관계 좋고 내 남편 69시간 동안 일하다가 죽어라는 현 정부의 노동 정책에 있어서도 그죠? 일하면서도 그래도 행복하고 사회에서 적당한 위치와 직위를 보장받고 즐겁게 하고 또 즐겁게 퇴근하면서도 부인한테 아유 하루 동안 고생했어 사랑스러운 말을 해주는 그런 남편, 행복한 그런 남편이 있을지언정 여러분 자신이 행복한 마음이 없고 답답하고 쓸쓸하고 자괴감이 들면 그게 진정한 행복일까요? 여러분 좀 있잖아. 좀 이렇게 신데렐라 콤플렉스, 응? 어떤 예수님 콤플렉스, 부처님 콤플렉스 좀 버리자고요. 먼저 여러분 각자 나의 행복부터 나의 즐거움부터 한번 찾아보자고요, 여러분. 그게 선행돼야 합니다. 내가 즐거워야지 내 남편도 행복하고 즐거운 거고요. 내 아들, 딸들도 행복하고 즐거운 겁니다, 여러분.